제가 이제 요정 모자를 바로 보여드릴 건데요. 요정 모자는 이렇게 접어놨을 때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이에요. 이게 어떻게 요정 모자가 되지? 저도 이게 이해가 좀 잘 안 됐었는데 씌워보니까 요정 모자가 되더라고요. 어제 이제 샘플로 만들었어요. 같은 색실로 같이 먼저 만들어서 대략 코를 좀 보고 이렇게 알려드려야겠다. 이 방법은 어떻게 하지? 라고 이제 다 연구했는데요. 요정 모자 입구는 바로 얘예요. 고무뜨기부터 시작을 해서 고무뜨기부터 쭉 시작을 해요. 4단을 고무뜨기 한 다음에 가터뜨기, 그 다음에 메리아스뜨기로 쭉 가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했을 때 알아들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 대바늘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설명해 영상 볼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이거 대바늘 정말 많이 어렵게 배웠어요.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꼬바늘처럼 씩씩 감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자, 먼저 요 끈은 맨 마지막 작업이고요. 끈을 제외한 여기에 제가 코를 감아서 고무뜨기를 해서 4단을 올렸거든요. 그 과정부터 일단 같이 가볼게요. 고무뜨기 하는 건 아까 제가 먼저 영상에서 자세히 알려드렸어요. 그 영상을 참조하시고요. 보통 실을 어떤 몇 폴리냐, 얼마의 두께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좀 많이 달라질 거예요. 우리 지금 인형, 구체관절 인형 6, 7인치를 사용하는 하나일이라든지 리나슈슈 데이지의 경우는 얇은 울사, 이 울사의 두께는 약 2, 3mm 정도 두께고요. 바늘은 3mm 바늘을 사용했을 때 가정이에요. 그랬을 때 저는 30코를 감았거든요. 30코 또는 34코도 괜찮을 것 같아요. 34코, 32코 다 괜찮고요. 그럼 32코를 한번 감아볼게요. 제가 먼저 건 30코를 감았거든요. 30코를 감았더니 딱 예쁜 듯 맞았는데 살짝 더 여유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32코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32코를 감을 때는 이게 한 15cm가 10코 정도예요. 45cm 정도를 하면은 30cm에서 조금 더 여유가 있는 게 낫겠죠. 이렇게 바늘 감아두시고 3mm 바늘은 굉장히 얇아요. 그리고 제가 쓰는 바늘은 지금 약간 이게 살짝 지워주려고 하는데 3mm 바늘이에요. 3mm 바늘을 가지고 만약에 없다 그러면 다이소에서 장갑 바늘을 팔아요. 그 장갑 바늘이 3mm거든요. 그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해볼게요. 코 감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 코를 감을 때 아까도 자세히 보여드렸지만 코는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겹쳐야 되잖아요. 몇 cm 겹치죠? 이때 방법이 있어요. 이건 대략적인 방법이고 뜨면서 알아야 되는데요. 보통 이런 2, 3mm 정도 두께를 가진 울사를 기준으로 한다면 15cm 정도가 10코를 감을 수 있는 넉넉한 길이에요. 만약에 나는 30코를 잡는다? 그럼 15에 3배를 잡으면 되겠죠. 그리고 좀 더 여유있게 할래? 그럼 5cm를 추가하세요. 그럼 이렇게 해서 두께를 겹치는 부분, 코 잡을 부분을 정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코 잡는 방법은 동일해요. 여기서 코를 이 부분부터는 자세하게 영상을 안 남기고 빨리빨리 갈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영상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지금 영상 보여드리는 건 이유가 있어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제가 10코를 감았어요. 그럼 이제 쭉 가면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때 비밀의 도구가 있습니다. 요거예요. 요건 코링이라고 하는데요. 코링을 10코마다 넣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10코를 또 셀 필요가 없고 내가 몇 코 했는지 바로 금방 알 수가 있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또 코링을 걸어요. 이 10코마다 코링을 걸다 보면 세지 않아도 되고 또 기억하기도 쉽고 보기도 편해요. 그래서 이 코링을 다이소에서도 판매를 하고요. 뜨개용품 파는 곳에선 다 판매를 하거든요. 그럼 이제 30코니까 또 10코를 감아야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서 제가 아까 32코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30코만 하셔도 돼요. 근데 32코를 한번 해볼게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비교도 해볼게요. 32코를 했습니다. 이렇게 코 링을 넣어서 가게 되면 내가 몇 코를 했는지 알 수 있으니까 좋고 금방금방 할 수 있다는 거. 이걸 근데 사용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럼 내가 30코 정도 금방 볼 수 있어. 사용하지 않으셔도 되고 사용하실 때 편하다는 걸로 알려드렸습니다. 32코를 감아서 여기 코를 살짝 묶은 상태고요. 이제 겉뜨기 안뜨기를 갈 거예요. 고무뜨기를 먼저 시작하잖아요. 제가 여기 이 요정 모자는 겉뜨기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겉뜨기 안뜨기를 반복하는 고무뜨기를 4단을 올리는 게 첫 과정이기 때문에 고무뜨기 과정을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 요정 모자를 보여드리면서 바로 알려드리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겉뜨기 안뜨기를 안 해보신 분들이 바로 고무뜨기 들어가면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먼저 샘플 영상을 올려본 거고, 이제 우리는 그 샘플 영상을 보시고 연습을 해보셨으니까 바로 겉뜨기 안뜨기를 반복하는 두 코 겉뜨기와 두 코 안뜨기라는 고무뜨기를 해보겠습니다. 고무뜨기는 겉뜨기부터 시작을 해요. 겉뜨기 두 코. 이때 코링을 어떻게 하냐면은 코링은 그냥 이제 빼버리세요. 나는 기억을 했으니까요. 겉뜨기 두 코 하고 또 안뜨기 두 코를 합니다. 안뜨기 두 코. 우리 겉뜨기 안뜨기 할 때는 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배웠죠? 겉뜨기를 또 두 코를 합니다. 겉뜨기 두 코를 하고 또 안뜨기 두 코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32코를 모두 마감을 하세요. 그 다음에는 코링은 점점 제가 이제 뺀다고 알려드렸죠. 코링 빼가면서 이거를 32코를 다 했을 때 저는 다시 또 보여드릴게요. 겉뜨기 안뜨기 두 코씩 반복한 두 코 고무뜨기를 한 단 완성한 상태예요. 그리고 이렇게 뒤돌아서 이제 또다시 시작을 해야겠죠. 이때 시작할 때 내가 안뜨기부터 해야 돼, 겉뜨기부터 해야 될 때는 코를 이렇게 쭉 빼보세요. 아, 지금 이제 겉뜨기 열이에요. 겉뜨기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안뜨기를 마감을 하면 되고요. 이걸 총 4단을 올리세요. 한 단을 올렸을 때는 지금 여기에서 한 단을 한 거예요. 이걸 4단을 올리면 이렇게 입체적인 고무뜨기가 더 완전히 보이면서 4개의 단을 완성하거든요. 4단을 완성하고 나서 보여드리겠습니다. 4단을 올린 모습이에요. 고무뜨기 4단을 하니까 첫 단 했을 때는 알지 못했던 입체적인 모양이 차차작 나타나죠. 이렇게 해서 요 4단을 완성한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가 조금 중요해요. 왜냐면 반복을 계속 할 때는 그냥 그 방법을 계속 반복하면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반복에 조금 변형이 있거든요. 제가 샘플 영상을 계속 보여드리는 건 내가 지금 이 과정을 뜨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게 더 좋기 때문이에요. 그냥 나만 따라와 보다는 뭔가 보고 하는 게 좋잖아요. 자, 여기서부터는 가터뜨기 열이에요. 가터뜨기 열이고 여긴 메리아스뜨기인데요. 가터뜨기는 겉뜨기만 계속 하는 거. 안뜨기에도 겉뜨기, 겉뜨기에도 겉뜨기, 겉뜨기 열에서 쭉 가는 거거든요. 일단 첫 단은 모두 겉뜨기로 가요. 그리고 안뜨기에서 변형이 있습니다. 자, 먼저 겉뜨기를 한 단을 모두 겉뜨기로만 가세요. 그래서 겉뜨기 할 때는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쭉 가셔도 돼요. 뜨개질을 좋아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생각을 좀 정리하거나 뭔가 복잡한 일이 있을 때 뜨개질을 하면 생각이 좀 정리된다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저는 청소년 친구들에게도 굉장히 추천하는 게 바로 뜨개질이에요. 우리 딸도 청소년이기도 하고 청소년 시기에는 친구 문제, 학교 문제, 성적 문제, 뭔가 고민거리가 되게 많죠. 이때 풀 수 있는 방법들이 다양하지가 않아요. 뭐 가끔가다 노래방도 가고 하겠지만 매번 어떻게 그래요. 집에서 할 수 있는 우리 취미들이 필요하거든요. 이때 뜨개질은 아주 좋은 친구가 되고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니까 꼭 배워두시길 바라고요. 제 영상 보면서 모르면 모른다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어떻게 어느 부분을 참조해야 될지 알려드릴게요. 겉뜨기를 쭉 갑니다. 32코를 겉뜨기를 가야 되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리겠죠. 저는 그래서 겉뜨기 마감하고 안뜨기 할 때 보여드릴게요. 겉뜨기 한 단을 모두 한 모습이고요. 이제 안뜨기를 할 차례예요. 안뜨기를 할 차례는 이렇게 안뜨기 할 열이라는 게 보여요. 여기서 바로 안뜨기만 쭉 하시지 마시고 양쪽에 2개, 여기 2개, 여기 2개를 겉뜨기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가터뜨기 모양이 나오면서 코가 울잖아요. 그거 안 하고 그냥 쭉 뜨면 안 돼요? 돼요. 왜 안 되겠어요? 되는데 이제 완성을 했을 때 메리아스뜨기는 양쪽 끝에가 이렇게 말아지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러면 이쁘지가 않거든요. 어떤 걸 만들었을 때 예뻐야 돼요. 예쁘고 완성작에 대한 어떤 그 퀄리티가
있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것들을 그걸 잊지 말고 하시고, 아니다 싶으면 다시 풀러서라도 그걸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게 좋은 습관이고요. 여기 양쪽 두 개만 겉뜨기로 간다는 거 기억하시고 해볼게요. 안뜨기 열인데 겉뜨기로 두 개를 갑니다. 겉뜨기로 두 개를 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돌아서 또다시 얘를 안뜨기로 가요. 겉뜨기 안뜨기 할 땐 제가 실의 방향과 그 다음에 어디로 넣는지 바늘의 방향을 알려드렸어요. 그걸 참조하시고요. 이걸 이렇게 쭉 안뜨기를 뜬 다음에 마지막 두 코 남았을 때 또 어떻게 하는지 그걸 보여드릴게요. 안뜨기를 쭉 오고 나서 이제 마지막 두 코가 남았어요. 이때 겉뜨기로 또 떠야 되거든요. 그럼 실을 또 이렇게 돌려요. 겉뜨기 방향을, 겉뜨기를 할 수 있게끔 겉뜨기를 두 개를 넣어요. 이렇게. 그럼 이제 양쪽 그 쪼글쪼글한 이런 무늬를 만들어 놨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렇게 두 단 정도에서는 티가 안 나요. 한 여러 단 하게 되면 내가 왜 이거를 갖다뜨기를 하라고 했는지 이해가 되실 거고요. 지금 이렇게 두 단을 올렸잖아요. 겉뜨기 할 차례에서는 아무 생각 없이 겉뜨기만 쭉 하시면 돼요. 안뜨기 할 때만 기억하시고, 양쪽에 두 개를 안뜨기 방향인데 겉뜨기를 하고 나서 안뜨기를 간다는 거 기억해 보세요. 그러면 이걸 총 몇 단을 해야 되냐면요. 저는 지금 24단을 했어요. 20단 정도 하니까 10단 하니까 좀 살짝 부족해서 4단을 더 올려서 24단을 했는데요. 일단 10단 정도 하고 나서 제가 그럼 또 보여드릴게요. 저는 지금 11단을 했어요. 10단 하고 찍어야 되는데 11단을 하고 해버렸는데요. 이때 내가 몇 단 했는지 이거 딱 보고 아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모르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기억해요? 코를, 제일 좋은 건 이 코를 하나씩 세는 거예요. 이 코를 세는 것도 방법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저는 이 단수계를 사용합니다. 단수계에 지금 11이라고 써있죠. 내가 지금 11단을 했다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누를 때마다 단이 올라가고 여기를 올려도 되고 여기를 올려도 돼요. 또는 옷핀 있죠. 옷핀 같은 걸로 10단째마다 여기다 표시를 해두는 거예요. 그러면 10단이구나. 10단 위만 세면 되니까 또 금방이죠. 제가 코스링을 10코 단위로 하듯이 얘도 10단 단위로 표시를 하고, 원래는 이런 플라스틱 별도의 그 대바늘 옷핀이 따로 있어요. 근데 얘보다는 저는 얘가 더 끼우기가 쉽고 편하더라고요. 구하기도 솔직히 쉽잖아요. 얘는 다이소에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으니까요. 자, 이제 겉뜨기는 안뜨기 할 때도 겉뜨기를 하는 거라고 그랬고, 지금 쭉 양쪽을 겉뜨기로 왔죠. 다시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안뜨기 할 때도 겉뜨기로 갑니다. 두 코만요. 두 코만 이렇게 하고 다시 또 실을 이렇게 와서 안뜨기를 합니다. 안뜨기를 쭉 하다가 어디서 또 우리가 또 겉뜨기를 해야 되죠? 여기 요 두 개는 또 겉뜨기를 하면서 넘어가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4단을 한번 올려보세요. 24단을 올린 후에 영상 다시 찍겠습니다. 저는 지금 24단을 뜨려다가 22단을 뜬 상태예요. 왜 22단을 떴냐면 제가 지금 여유있게 이렇게 뜨다 보니까 24단까지 가면 너무 크겠더라고요. 좀 빡빡하게 떴을 때는 24단까지 괜찮은데 여유있게 뜨셨다면 22단도 괜찮아요. 22단까지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코 마감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코 마감은 제가 먼저 영상에서 올려드렸죠. 이거를 코를 대바늘로 덮는 방법이 있고 또는 코바늘로 휙휙 감아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둘 다 보여드릴게요. 먼저 대바늘을 겉뜨기만 마감을 할 때는 이건 규칙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겉뜨기 할 때 겉뜨기 열에서 해요. 그리고 겉뜨기를 먼저 2단을 뜹니다. 겉뜨기를 2단을 뜬 후에 우리 어떻게 했었지? 그리고 코가 이렇게 간혹가다 풀릴 때가 있어요. 다시 끼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코를 빡빡하게 뜨면은 코가 풀렸을 때 찾기가 어렵다면 코를 여유있게 떴을 때는 코가 제자리에 그대로 있으니까 해보세요. 그리고 코를 이렇게 덮어 씌웠죠. 우리가 덮어 씌울 때 이 실은 당기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코가 풀리지 않아요. 자, 한 번 더 코를 감고 덮어 씌울 때는 요 뒤에를 가는 거잖아요. 그때 요 손은 요 실을 꽉 잡고 있고 요것만 이렇게 덮어 씌우는 거예요. 제가 요거 덮어 씌우는 거 몇 번 더 보여드리고 제 방법인 코바늘로 가겠습니다.
계속 영상에 잘 보이고 있죠. 저 혼자서 지금 황금알 도우미가 없어요. 황금알 도우미도 요즘 바빠가지고 제가 지금 혼자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참조해 주세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네, 저는 아무리 봐도 코바늘이 편한 것 같아요. 코바늘로 대바늘에 뺀 자리에 빈 코에 코바늘을 넣고 마치 대바늘을 넣듯 겉뜨기 방향으로 코바늘을 넣고 감아서 빼는 것까지 똑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대바늘은 요걸 엎어 씌웠죠. 그러지 말고 바로 이 코바늘을 빼세요. 그러면 이 대바늘이 이쪽 바늘이 엎을 필요도 없고 아주 편하죠. 시간이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시간은 정말 2배 이상 차이가 나요. 아주 빠르게. 자, 이렇게 해서 코바늘로 코를 제가 2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코바늘로 빼는 법을 같이 배워두시면 아주 편하고요. 이 코 다 마감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코바늘로 마치 대바늘처럼 끼고 빼서 엎지 말고 코를 뺀다. 이것만 기억해두세요. 그리고 마지막 코는 마무리는 사슬뜨기 한번 쫙 해서 당기고 마무리합니다. 대바늘로 코 마감을 맨 마지막 코 할 때도 이렇게 코바늘로 하시면 굉장히 편하거든요. 코바늘을 꼭 같이 활용해 보시고요. 저는 지금 이번에 좀 굉장히 여유있게 넉넉하게 떴어요. 빡빡하게 떠보기도 하고 넉넉하게 떠보기도 하고 차이를 좀 보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남은 과정은 뭐냐면 모자를 만들 때 이 겉과 겉이 만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여기서 마감을 하게 되면 안 이쁘잖아요. 마감을 할 때는 겉과 겉을 마주보고 속과 속이 보일 때 겉 안뜨기 면과 안뜨기 면이 보이는 이 열에서 여기를 양쪽을 똑같은 면이잖아요. 똑같이 갔으니까 이렇게 집어넣어서 코바늘로 마감을 하셔도 되고 또는 돗바늘로 여기 양쪽을 이렇게 꼬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2개씩 넣어서 이렇게 2개씩 넣어서 꼬박꼬박 마감을 해주셔도 되고요. 저의 경우는 가끔씩 이렇게 반 코씩만 잡아요. 이렇게 반 코씩만 잡는 것도 방법이고 요거 2개, 요거 2개를 같이 해서 꼬매는 것도 방법이에요. 돗바늘을 사용하셔도 되고 코바늘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럼 이거 마감하고서 보여드릴게요. 코를 이제 다 마감하고 여기를 코바늘로 저는 지금 꼬맨 상태인데 코바늘로 꼬매면 이렇게 일정하게 뒤도 모양이 지금 예쁜 편이에요. 남은 것들은 이제 이 실들 정리죠. 이런 실들은 처음 시작할 때 실을 여유있게 두고 시작했기 때문에 얘네들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은 저도 이걸 잘 몰랐고 어떤 딱 규칙은 없어요. 그냥 숨긴다고 보시면 돼요. 안쪽에다가 이렇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구멍에다가 이렇게 보이시는 대로 숨기세요. 그럼 그리고 숨기고 너무 짧게 자르지 마시고 그냥 좀 적당히 길게 내비두세요. 그래야지만 너무 짧게 놔두면 이게 겉뜨기열로 나와버리거든요. 이 정도 이렇게 안에다가 두시고 나머지 애들도 이렇게 사사삭 해서 싹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정리를 해주고 뒤집으면 이게 뒤통수가 되는 거예요. 뒤통수가 되고 여기가 앞에 입구가 되는 거죠. 지금 뒤통수의 차이를 보여드릴게요. 차이가 좀 느껴지시나요? 이건 제가 2코씩 그 양쪽에 2코를 해서 이렇게 쭉 마감을 한 거고 이거는 한 코씩 이게 이게 좀 어려운데 여기를 보면 이렇게 나오기 위해서는 2개를 양쪽에 걸지 말고 하나씩 걸어서 나오면 이렇게 코마감이 되고요. 2개를 양쪽에 걸면 이렇게 돼요. 둘 다 예쁘니까 어느 방법으로 하셔도 상관없고 얘는 30코를 했고 얘는 32코를 했어요. 정확하게 차이가 조금씩 있죠. 얘가 아무래도 32코 한 게 좀 더 커요. 그리고 지금 여기는 24코를 떴고 얘는 22코를 뜨다 보니까 2코의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근데 큰 차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저는 이제 이 실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끈 뜨는 거 알려드릴게요. 이제 우리 인형들에게 씌워봐야겠죠. 잘 어울리나? 얘 코는 지금 맞게 떴나? 저는 지금 이게 방금 전에 뜬 거죠. 요정 모자의 뜨기는 여기 고무뜨기 한 게 앞열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귀엽죠? 지금 제가 혼자서 뜯다 보니까 아이고 잠깐만요. 옆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여기가 뾰족 솟아나와요. 지금 그리고 요거를 제가 아직 끈으로 조정을 안 해줘서 그렇지, 끈으로 조정하게 되면 훨씬 더 아래로 내려오고, 요것들도 이렇게 조금씩 니트다 보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고, 끈 뜨는 거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저는 22코를 뜬 거고 24코를 떴을 때는 좀 더 길게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끝에가 더 뾰족하죠. 끝에가 더 뾰족한 걸 원하시면 24코, 끝에가 그냥 아주 뾰족하진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면 22코를 뜨시면 됩니다. 자, 이제 유종모자의 끈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끈은 대바늘로 만들기가 어려워요. 이건 코바늘로 만들었고요. 코바늘을 제가 처음부터 준비하시라고 했던 게, 코 마감할 때도 매우 좋고 끈할 때도 코바늘로 하시면 아주 빠르거든요. 코를 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사슬뜨기만 합니다. 이렇게 실을 어느 정도 짧은 걸 여기다 잡고 손으로 이렇게 꾹 누르고 요 끝부분에다 대고 여기다가 사슬뜨기를 연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한번 사슬을 감아요. 그러면 요 끈이 더 이상 따라오지 않아요. 이렇게 하고 나서 총 30코의 사슬을 뜹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 스물여,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이렇게 코를 뜨는, 사슬코를 뜨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감할 때는 여기다가 요 옆에 세우등이라고 저는 표시를 하는데, 여기다가 5코의 짧은뜨기래요. 하나, 둘, 셋, 넷, 5개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동그라미에 이런 모양이 완성되는 거예요. 끈을 이왕이면 좀 예쁘게 만들려고 이렇게 동그라미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마감을 하냐면, 5개를 걸고 나서 이 옆열에다가 집어넣고 동그라미 당겨요. 그리고 사슬코로 마감을 해요. 그리고 좀 넉넉하게 자른 다음에 그럼 얘는 어떻게 짧은뜨기, 얘를 정리를 하죠. 얘를 적당히 숨기는 거예요. 요렇게 요 끝무늬로 숨겨도 되고 요 열로 숨겨도 되고, 코바늘로 해서 안 보이게끔 그냥 사사삭삭삭 넣어버리세요. 그리고 이제 양쪽에 저는 한 개만 했으니까 2개를 다 하고, 여기 처음 시작했던 요것도 이 뒤로 사사삭삭 숨겨주시면 되고, 요거 다 하고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유종모자를 다 떴어요. 끈까지 완성을 했고요. 끈을 이렇게 동그라미로 마감을 해주면 좀 더 귀여운 느낌이 납니다. 자, 이제 이거 다 했고 우리 하나의 렉에 한번 씌워볼게요. 하나의 렉에 씌워봤을 때 너무 예쁘고 잘 어울려요. 저는 이제 막 뜨는 거 다 보여드렸으니까 위에 다른 데 가서 DP한 영상과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집 귀여운 요정 아이들 리나슈슈 데이지와 루츠 하나의 렉에 유적 모자를 씌워주었어요. 서로 색깔도 좀 다르게, 느낌도 다르게 해서 꾸몄고요. 지금 제가 며칠 전에 보여드렸죠. 니트 원피스, 니트 만드는 거요. 우리 하나엘이 입은 이 니트는 제가 조만간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리나슈시는 원피스를 입혔어요. 깔끔하게 그냥 좀 약간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혔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되게 뜨는 방법도 간단하면서 예쁘기도 하니까 이 2가지 방법 둘 다 알려드릴 거고요. 요정 모자 씌우니까 어때요? 너무 귀엽죠? 저는 우리 루츠 하나엘의 핑크색도 예쁜데 리나슈시의 빨간 모자가 너무 귀여운 거예요. 마치 그 빨간 목도 소녀 같다는 느낌이 든다고 할까요? 예쁜 아이들 보면서 요즘 하루하루 기쁘고, 이거 만드는 시간은 걸렸지만 의미 있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내 손으로 만들어주는 구체관절 인형의 옷, 니트, 모자, 소품 이런 것들 다 파는 것과는 비교 안 되는 정성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 해서 우리 제 영상 보면서 하나씩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미싱으로 옷 만드는 방법, 또 하나는 손뜨개로 옷 만드는 방법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황금알의 영상이 좋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늘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